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 월간조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저희 월간조선에다가 이제 기사로 관련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이의 신청을 당한 거죠. 저희가 민주당한테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 기사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사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가 지난 2월 22일 날 쓴 기사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호업체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잡지에다가 썼었고, 월간조선 2호로에 썼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후속 보도격인 기사를 하나 또 썼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온라인 뉴스에다가 이제 쓴 건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이의 신청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의 신청 관련된 내용을요. 민주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우며 이미 판을 깔아놓고 수차례에 걸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삶의 철학 내지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만으로도 유권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월간조선 제 기사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쓴 기사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 A4 용지 20장에 달하는 이제 의견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민주당이 선관위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해가지고, 저도 선관위가 이제 요거에 중재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A4 용지 20장에 달하는 의견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측이 이의 신청서에서 쓴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신청인 측은 월간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인 측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 기사에 쓰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그거를 근거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더 황당했던 거는 이겁니다. 제가 썼던 이재명 경호업체 관련된 기사는요, 2월호 잡지 기사가 나간 지 한 달 후에 JTBC가 거의 비슷하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문제의 용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가 이 JTBC 보도에 들어가 있던 용어였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보도가 나온 한 달 후에 JTBC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를 보도를 했는데, 왜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희 기사에 시비를 건 걸까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는 월간조선이 쓴 게 아니라 JTBC가 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의 신청서에서 뭐라고 했냐? 이는 신청인 측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신청인 측이 아무 문제 없는 피신청인 측 기사까지 싸잡아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날 신청인의 주장과,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죠.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비단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의 본격 문제 제기 해가지고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제기하면서,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인터뷰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의 얘기만 쭉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 하나하나 반론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가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이재명 후보 측에다가 반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론 역시 기사에 가감없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 직접 반론을 구했습니다.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그거를 밑에 있는 그 공보단 쪽에서 이제 뭐 대응 얘기를 할 테니까는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실어달라 뭐 그런 기록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기사에다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의 제목을 월간조선에 이의 신청한 더불어민주당의 논리구조라고 지어봤습니다. 왜냐면 그 논리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죠. 아니 기사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용어로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사 내용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뭐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사에도 쓰지도 않은 용어를 갖다가 쓰니까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A4 용지 20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후보 측, 즉 더불어민주당 쪽이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한 두 건에 대해서 저는 굳이 말을 한다면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뭐 언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건의 경우는 정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4.55 기사에서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논리 구조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